안녕하세요. 백성혜입니다. 예, 여러분 대부분 초등학교 때 자녀들이 과학 참 재밌어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만 올라가면 과학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혹시 물어보셨어요? 글쎄, 아마 들어도 도와주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딱 어디가 제일 어려우냐 한번 물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질량하고 무게를 구분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자녀분들이 가장 혼동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혹시 어머님들은 질량하고 무게 구분할 줄 아세요? 구분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네. 그런데 항상 들어도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확실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량하고 무게를 우선 구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힘에 대한 개념입니다. 뉴턴이 이야기한 힘. 그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라는 단어 안에 중력이라는 걸 가리키고 그리고 나서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학생들도 이 뉴턴이 얘기한 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이 따로 있고 무게가 측정하는 저울이 따로 있다고 또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량과 무게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또 저울까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울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종류의 저울들을 준비해 놨는데요. 우선 이 저울은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시면 흔히 볼 수 있는 얼마만한 양을 샀는지를 측정하는 그러한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진뱅이 저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윗접시 저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흔히 어떤 질량을 잴 적에 측정하는 도구로 쓰는데요. 이러한 이 양팔 저울은 반드시 이렇게 윗접시 저울은 이렇게 분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 분동을 놓고 한쪽에 어떤 물체를 놓고서 이제 측정을 하죠. 그거 이외에 또 양팔 저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막대기가 있어서 양쪽에 접시를 놓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한쪽은 이제 측정하려는 양을 놓고 다른 쪽에 이제 분동이나 척도가 되는 것들을 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이러한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은 우리가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진뱅이 저울이나 또 하나의 저울이 이러한 용수철 저울이라는 건데요. 이 용수철 저울은 보면은 이렇게 잡아당겨서 눈금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사실은 이 안진뱅이 저울도 이 안에 용수철 같은 것이 있어서 눌렀을 때 눈금이 표시되는 그러한 원리가 똑같은데요. 이 두 저울은 우리가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저울들인데 하나는 질량을 측정하고 또 하나는 무게를 측정한다고 할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우선 이 무게를 측정한다고 이야기하는 저울들은 그 자체만을 놓고서 눈금을 확인을 하죠. 자, 그렇지만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들은 반드시 한쪽 편에 분동을 올려놓습니다. 제가 어떤 측정하려는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면 다른 쪽 측면에는 이 분동을 이렇게 이제 올려놔서 무게가 이제 이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꼼짝도 안 할 만큼 무겁네요.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공의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질량을 이것은 측정하는 이유를 잘 보시면 이 무게를 측정한다고 얘기하던 질량을 측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던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용수철 저울도 보시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용수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게나 질량이나 모두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측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무게를 측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의 특징은 측정하려는 물체만으로 잡아당깁니다.
그쵸? 그 무게만으로 잡아당기는 것이고, 질량을 측정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둘 다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데, 분동과 이 측정하려는 물체가 동시에 잡아당겨진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렇게 동시에 잡아당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잡아당길 때와, 이거 이제 달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달이 지구의 한 6분의 1 정도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뉴턴이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인데, 뉴턴이 발견해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만류인력이라고 배웁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는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와 이제 잡아당기게 되는데, 지구도 굉장히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물체 위에, 이제 지구 위에 우리가 이런, 저울을 놓고서 이 물체를 우리가 측정한다고 할 때, 이 질량, 이 공과 이 지구는 물론 지구가 굉장히 거대한 질량이지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의 특징이, 이러한 도구의 특징은, 공만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분동도 같이 잡아당깁니다. 그럴 때 이 크기가 똑같으면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공을 우리가 분동의 양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공을, 이게 이제 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달 위에서 이 공을 측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달은 질량이 6분의 1로 작거든요, 지구보다. 그러니까 이 공을 6분의 1로 작은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지구보다. 질량이 클수록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고, 질량이 작을수록 더 작은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이지만 달나라에서 측정한다면 이 잡아당기는 힘은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상대적인 그 양을 측정하는 분동도 역시 6분의 1로 적은 힘으로 잡아당겨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을 측정하는 분동의 이 개수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지구에서 측정하는 거나 달에서 측정하는 거나. 이렇게 어느 곳에서 측정하든 그 양의 값이 일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한다면, 내가 지구 위에서 이 공을 용수철 저울로 잡아당겼을 때는 이제 이 지구가 이 공을 잡아당기는 힘만큼 용수철이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그럴 때 이 세기와 그 다음에 달로 가서 잡아당겼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 힘이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공을 잡아당기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용수철에 늘어나는 눈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6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어디서 측정하느냐의 값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게를 측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질량이고요. 측정하는 곳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무게입니다. 자, 질량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질량이라는 걸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이 질량이 크냐 작으냐를 얼마나 많이 잡아당기느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준비한 이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우선 지구에서 물체가 잡아당겼을 적에 만약에 60g의 질량을 가진 물체를 측정하려고 하면 분동도 60g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을 다른 쪽에 올려놨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구에서도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겠죠? 네. 그렇죠? 같은 크기의 그 질량을 갖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잡아당깁니다. 자, 달에 가면 역시 그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물론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것보다 양쪽 모두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죠? 네. 하지만 똑같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저울의 수평은 항상 똑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동의 양을 읽어서 물체가 얼마만한 양인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달에서 재나 지구에서 재나 이러한 윗접시 저울이나 혹은 양팔 저울로 쟀을 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은 바로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만약에 용수철 저울이라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용수철의 그 눈금이 지구에서는 60, 예를 들면 뉴턴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했을 때 달에서는 10뉴턴의 힘만큼밖에 잡아당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뚱뚱한 사람도 달나라에 가면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별로 잡아당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에서 내가 몸무게가 1kg 늘었다.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렇죠? 특히 우리가 보통 몸무게를 재는 저울들이 아까 안진뱅이 저울처럼 보통 체중계라는 것들은 다 용수철 저울입니다. 올라갈 때 용수철 움직이는 소리들이 좀 나죠? 그래서 딱 분동이 옆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딱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측정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무게를 측정하는데, 자, 내가 그 위에 딱 올라갔더니 1kg가 늘었어요. 일주일 안에. 그러면 굉장히 충격이 클 텐데, 똑같이 늘었어도 달나라에서 내가 체중을 잰다면, 한 167g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훨씬 마음은 가볍겠죠. 똑같은 양이 늘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질량을 잡아당기는 힘이 지구와 달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개념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만한 덩어리에 이제 이만한 무게를 가진 것을 1kg이라고 하자. 혹은 어느 나라에서는 이만한 덩어리를 우리가 1파운드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서로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이만한 덩어리는 2kg이다. 혹은 5kg이다. 혹은 10파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 기준점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그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척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50kg이에요. 이러면은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몸무게인지. 그런데 100파운드예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죠. 그게 양을 전하는 기준이 서로 달랐는데 그것을 통해서 의사 전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양도 옛날에는 각 나라마다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통일이 돼서 서로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척도를 하나로 정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제가 그럼 하나 질문을 던져볼까요? 혹시 제가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 그랬더니 50kg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무게중심이 아니라 네. 자, 왜 틀리느냐 하면 우리가 몸무게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어떤 것의 질량을 우리가 측정하는 단위를 킬로그램이나 파운드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요. 세계적으로는 킬로그램으로 이제 통일을 하는데요. 자, 질량이 킬로그램일 적에 이것은 질량을 의미하고 무게라는 것은 아까 지구가 혹은 달에서 잡아당기는 어떤 그 힘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는 반드시 킬로그램 다음에 옛날에는 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킬로그램 중.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요새는 교과서에서 킬로그램 힘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쓸 적에는 킬로그램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F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이 포스라는 힘의 약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이것이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고 이것이 질량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문제는 지구에서 측정을 하면 1kg이나 1kg 힘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길게 붙이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내 몸무게는 그냥 45kg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단위가 틀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과학을 중학교 1학년 수준만 돼도 구분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 몸무게는 1kg 힘이야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내 질량은 내 질량은 45kg이야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구분하셔야 중학교 1학년 이상의 수준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단위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단위는 다르지만 값이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질량과 무게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갖게 했느냐 하면, 지구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동시에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구라는 중력권 안에서 모든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굳이 우주로 나가지 않는 한 뭐 잡아당기느냐 잡아당기지 않느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편리한 점 때문에 같은 단위를 쓰지만 그렇기 때문에 질량과 무게가 혼동이 많이 돼서 실제로는 구분을 하려면 말이에요. 다르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질량 1kg이 말이에요. 지구가 잡아당기잖아요. 자,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물체는 사실은 가속도를 갖고 떨어집니다. 그 가속도의 크기가 모든 물체는 질량이 크든 작든 9.8 미터 퍼 우리가 초의 자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어는 초가 번역하면 세컨드거든요. 그래서 그 약자로 세크의 자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가속도라는 개념은 좀 어렵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속도는 아시죠?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나눈 것이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또 뭐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거든요. 예를 들면 1초에 몇 미터 갔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럴 때 이 몇 미터를 몇 초에 갔느냐에 다시 한번 그 시간으로 나눈 것 그러니까 이게 자승으로 나눈 이것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같은 가속도로 떨어져요. 그것이 이제 뉴턴이 이야기한 바로 같은 가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가속도가 9.8m per 초의 자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것이 항상 힘이 되거든요. 뉴턴에 의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것은 중력을 더 크게 받죠?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같은 가속도라 하더라도 큰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속도가 항상 9.8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이 단위를 우리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자승이라는 이 단위를 뉴턴이라는 단위로 통일해 버렸어요. 그 위대한 뉴턴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1kg은 항상 9.8 뉴턴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8 뉴턴은 무게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러면 질량과 무게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질량값은 1kg, 그 다음에 무게는 9.8 뉴턴 이렇게 하면 명확히 구분이 될 텐데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 안에서는 우리가 무게하고 질량을 거의 같이 혼용해서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울을 사용해서 이렇게 질량이나 무게를 측정할 적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용 반작용이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저울을 누르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죠. 그럴 때 저울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울은 다시 우리를 위로 그만큼의 힘으로 다시 그 반작용으로 밀치는데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르는 힘이 더 커요. 이 저울이 미처 그만큼의 힘으로 다시 반작용을 할 수가 없으면 저울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저울 위에 올라가면 부서지죠? 예를 들면 지구도 말이에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지구 방향으로 내려가서 지구를 누를 때 지구가 그만한 힘으로 다시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지구가 땅이 푹 꺼지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작용과 반작용으로 힘의 작용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저울이라는 것도 이 작용 반작용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상을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른 하나의 상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중력 상태로 갔다고 생각해 보죠. 그게 이제 우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럼 거기는 어떤 중력이 작용하지 않죠. 지구의 중력권을 우리가 벗어났어요. 자, 이 무중력 상태가 되면 내가 저울에서 내 어떤 질량이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예, 무중력 상태는 뭐냐면 내가 저울에 힘을 줬고 또 이 저울이 나한테 그만큼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구 위에 저울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내가 눌렀을 때 또 누르는 힘이 있어야죠. 중력이 있어야 내 질량에 힘을 가해서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로 가면. 무중력 상태로 가면 위도 아래도 없고 또 저울이 옆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저울은 저울대로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있죠. 그래서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양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비록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이다,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것은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질 때에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당겨질 때 측정이 되는데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도 똑같은 값, 강해도 똑같은 값일 때 우리가 질량을 측정한다라고 표현할 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질량이나 무게를 측정할 적에는 중력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질량은 어디에서 측정하든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의 값을 말합니다. 이러한 질량은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 위에 물체와 분동을 함께 올려놓고 측정하게 되죠. 반면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는 값을 말하는데요.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게는 용수철 저울이나 안진뱅이 저울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움직이는 눈금의 양으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크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60kg 힘의 무게를 가진 물체는 달에 가면 10kg의 힘의 무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량과 무게는 단위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질량은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사용하고 무게는 뉴턴이나 그램 힘, 킬로그램 힘을 사용합니다. 잘 정리가 되셨나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자, 우리가 그 줄 끊어진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런 상상하는 건 참 끔찍하지만 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상상을 통해서 무게나 질량, 무중력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자, 이 줄 끊어진 엘리베이터가 이제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해 보죠. 밀폐되어 있고 또 초기엔 알았겠지만 계속 떨어지면 우리가 자극이 계속되면 더 이상 떨어지는지 모르겠죠. 물론 그게 익숙해지기 전에 바닥에 닿아서 문제지. 그 전에 계속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죠. 나는 내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 그럴 때 내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저울이 있었다고 하면요. 그 저울 위에 내가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잰다고 했을 때 내 몸무게가 어떻게 변할까요? 혹은 변하지 않을까요? 예. 선생님 몸이 붕 떠서 몸 무게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몸이 붕 뜨는 것 같이 느껴지죠? 좀 더 가벼워질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중력이 계속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 몸무게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서 몸무게를 재보면 내 몸무게는 0이 나옵니다. 내 몸무게가 내가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상황 같은 거예요. 물론 내 몸무게가 조금 줄어들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내 몸무게가 아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생각하시려면 지금 저울과 내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작용반작용을 말씀드렸는데 저울이 받치고 있고 내가 눌렀을 때 그만큼 이 저울이 다시 나를 밀쳐야 지금 우리가 지금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힘이란 그런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야지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구가 나도 잡아당기고 지구가 저울도 잡아당기는데 나와 저울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르고 싶어도 누를 수가 없어요. 같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옆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그래서 내가 내 몸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줄 끊어진 엘리베이터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몸무게를 재는 그 저울 위에 올라갔는데 내 몸무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건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를 재는 것은 중력을 우선 고려해야 되지만 또 하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명확히 그 몸무게를 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될 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그 질량과 무게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요, 사람 무게가 표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저희 일상생활 중에서 진공 포장을 한 상태의 물건이 있잖아요. 예. 그런 물건은 우리가 이 바깥에서 봤을 때 그 네. 무게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뭐 재보면 적혀 있으니까는. 어떠세요? 재보면 뭐 200g, 200g 이렇게 네. 적혀 있는데 네. 그렇게 진공 상태로 해놨을 때는 우리가 그 무게를 어떻게 재는지 궁금하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량과 무게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판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그 지구 위에서는 기체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기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공기의 무게가 이렇게 내리누르기 때문에 사방팔방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압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반면에 진공이란 이야기는 어떤 것을 포장을 할 적에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모두 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의 의미가 즉 진공이고 진공의 의미는 기압이 즉 0이라는 의미예요. 기압이 1기압이다. 혹은 기압이 0.5기압이다. 혹은 진공이 됐다는 것은 기압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기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진공이죠. 자, 기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안에 내가 진공 포장을 해서 어떤 물체를 놓는다면 아까 이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이 힘이 우리가 만류인력이고 그중에 특별히 지구가 잡아당길 때 우리는 중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측정하는 저울에 따라서 우리가 무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질량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 뭐 안진뱅이 저울을 재셨다면 이 고체 덩어리에 아마 무게를 측정하시게 된 것일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왜 이 질량과 이 무게뿐만 아니라 진공이 혼동이 되느냐 하면 대기압에 누르는 무게로 우리가 기압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잘 다루는 저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게하고 질량을 구분을 했는데요. 자녀분들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시거나 혹은 시장에 같이 가셔서 어떤 그 질량이나 무게를 측정하실 일이 있을 때 오늘 배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